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100세를 준비하는 최철용의 경제TV입니다. 경제는 어렵지만 최철용의 경제TV는 시청자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는 경제를 지향합니다. 오늘도 힘내시라고 시작하기 전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2020년 10월 6일 화요일 자산시장 이슈 및 뉴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부동산 소식입니다. 서울경제 보증금 5% 오르고 월세 43% 폭등, 반전세값 천장 뚫렸다. 졸속임대차법 후폭풍이 전세난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하네요. 서울은 월세 매물이 전세 매물을 추월했습니다. 수도권 반전세값 0.58% 뜀박질, 전세값 상승률 5년 5개월 내 최고다. 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전세난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월세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는 가운데 집주인들이 전월세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반전세, 월세로 바꾸면서 임대료를 올린 여파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반전세 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집주인들이 월세로 돌리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라면서 반전세로 변경을 하더라도 워낙 전세 물건이 없다 보니까 그만큼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 물건이 없다. 결국 이런 결론이죠. 이어서 당장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죠. 당분간은 반전세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대출, 조여도 똘똘한 한 채 수요는 계속되고 있다. 과잉 유동성 해소해야 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역대 가장 강한 강도의 주택담보대출, 즉 주담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똘똘한 한 채의 수요는 줄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과잉 유동성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제기가 됐습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서울 비거주민의 서울 아파트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담대 등 대출 규제에도 똘똘한 한 채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시장 이슈 앤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일경제, 뉴욕 증시, 트럼프 조기 퇴원, 부양책 기대의 상승 마감, 다우 1.68% 상승.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7분께 이제 트위터에 또 글을 올려서 오후 6시 30분 정도에 퇴원할 것이다. 이거는 미국 시간이죠. 그렇게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료진은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퇴원 조건은 모두 충족할 정도로 대통령의 상태가 개선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퇴원하시고 나면 부양책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서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함에 따라서 다우가 상승했다. 그런 결론이죠. 국민일보, 한 주라도 소장하고 싶은 아미, 빅히트, 카겜 기록 넘을까? 여기서 카겜은 카카오 게임즈죠. 올 하반기 기업 공개, 즉 IPO의 대으로 꼽히는 그룹 방탄소년단 BTS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일반 공모주 청약이 6일 마감됐죠. 빅히트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반 공모주 청약 신청을 받고서 이틀간의 청약 일정을 마무리하는데 청약 첫날에 4개 증권사에 모인 빅히트 청약 정거금은 총 8조 6,042억 원, 청약 통합 경쟁률은 89.60대 1이었다고 합니다. 청약 1차 정거금 기준으로 앞서 상장 흥행몰이를 한 카카오 게임즈보다 적지만 SK바이오팜보다는 많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암호자산 크립토 뉴스입니다.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 기준 비트코인은 1,761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35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락미디어의 소식입니다. 모든 주식이 언젠가 토큰화 가능성이 있다. 미 SEC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제이 클레이턴 미국 정권거래위원회, 즉 SEC 위원장이 언젠가 모든 주식이 토큰화되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토큰화는 일종의 코인화라고 함께 같이 볼 수 있습니다. 5일 더 블락에 따르면 클레이턴은 지난 2일 디지털 상공회의소와 블록체인 스타트업 시커런시 주최 웨비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20년 전 주식 정서가 발행됐던 것과 달리 지금은 주식을 대표하는 디지털 입력이 존재한다면서 주식이 모두 토큰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자영업자 등 코로나발 파산 급증, 법원 개인회생 절차 기준 낮춰준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개인보다 법인은 2016년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죠. 파산율이. 그러나 이 자영업자인 개인들은 2016년에 34,431건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8년부터 가파르게 파산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까지 33,005건이니까요. 올해 연말까지 하면 2016년 건보다 더 훨씬 많아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안타까운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A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올해 상반기 매출이 30%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A사는 자산 매각, 임금 감축 등의 비상경영 대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 회사 임원은 현재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1년 후에 회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도 어렵다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에는 자산시장의 새로운 투자로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 자산의 지식과 정보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철용의 경제TV에서는 자산시장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자산의 원조, 대장, 킹, 비트코인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화폐인가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총 발행 한도가 2100만 개입니다. 블락 크기는 1메가이면서 세고잇은 채택하고 있고 스마트 컨트랙터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대에는 화폐 제도라는 아주 편리한 거래 수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품을 사려면 그 물품의 가치에 합당한 화폐, 즉 명목 화폐, 돈, 그것을 지불하면서 원하는 물품을 가질 수 있는데 이를 구매한다, 산다라고 말하죠. 오늘날에는 지불 시스템이 발전해서 카드, 페이 등 다양한 지불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금 외의 지불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중개기관이 요구하는 신용이라는 담보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으로 지불하는 시스템도 발전하였는데 대체적으로 인터넷상의 일반적인 지불 방법인 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 이름이 신용카드이죠. 최근에는 인터넷 은행이 많이 생겼습니다. K뱅크, 카카오뱅크, 편리하기는 해도 헷갈리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그만 인터넷 뱅크 사용은 포기하는 그런 세대도 있죠. 그러나 이러한 지불 방식은 당연히 신용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중개기관이 바로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이죠. 반드시 은행이 중재자로 개입하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의 신용정보는 당연히 은행 등 거래 금융기관으로 제공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카드로 지불받은 금액을 입금받으려면 며칠에서 일주일 이상 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과 카드는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장점을 잘 조화시킨다면 아마도 아주 좋은 지불 방식이 탄생될 수가 있습니다. 즉 현금의 익명성과 카드의 인터넷 지불 방식입니다. 따라서 익명의 인터넷 결제 수단 이것이 아마도 비트코인의 탄생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 무결성을 가지는 지불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연구와 이론적 배경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영상으로 함께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디지털 자산인 알트코인들의 소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영상을 각각 완료한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요. 본속에는 매수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비트코인은 과연 화폐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비트코인의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